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부터 볼까요? 미국 국무장관, 북한에 무조건 만나자 타격 제안했다. 한국일보. 한미 FTA 개정 협상, 농산물 추가 개방 여지 남겼다. 국민일보. 미국, 북한에 무조건 대화 제안했다. 김정은이 제안 받을까? 한겨레.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협상 문턱 낮췄다.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 난징 대학살 동병상련 언급했다. 사드 앙금 지우기. 세계일보. 무조건 만나자고 손 내민 미국과 핵 완성 외친 북한. 경향신문. 대화 조건 뺀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북미 대화 분수령. 조선일보. 미국, 북한 마지막 기회다. 조건 없이 대화하자. 중앙일보.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 틸러슨 국무장관은 무조건 대화.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12월 14일 아침이 열렸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은정입니다.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점, 여기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일부 보수 신문은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발언한 점과 대칭해서 보도하고 있군요. 네, 오늘 한국일보, 동아일보를 제외하고 모두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중요한 소식이긴 합니다. 또 하나 국내 이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누굽니까? 비선실세 최순실 씨죠? 최순실 씨의 1심 심리가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인데 검찰 구형이 있겠죠. 최순실 씨는 2013년 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전국이 어지러울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나려 하자 수석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통해 당부의 말을 남기고 떠나라,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는군요. 당부의 말씀은 하고 가셔야지 그냥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외국만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한편 검찰의 국정농단 적폐 청산 수사가 오늘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세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 발부. 여기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오늘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각된다라고 보십니까? 만약 기각된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의견 참여 방법은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아침에 나왔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연 리포터, 오늘 낮에도 이렇게 춥습니까? 네, 오늘 낮에는 기온 조금 오릅니다. 오늘도 한파는 아침 여전한데요. 중부와 전북, 경북지방에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은 영하 11.2도 기록 중이고요. 동두천은 영하 15.6도, 대관령은 영하 20.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 빠르게 오르면서 영상권 회복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영상 1도, 대구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영남지방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각종 화재 예방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한파가 주춤하겠는데요. 서울 영하 6도, 청주 영하 5도, 광주 영하 4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정보 최혜인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다스는 누구 겁니까? 연매출 2조 규모의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오늘도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스의 전직 직원들의 제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스의 전직 직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996년 종로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도 다스의 직원들이 동원됐다. 이렇게 증언했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맏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를 약 20년 동안 지낸 김종백 씨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본다. 1000% 확신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종백 씨가 어제 저녁 공개 녹화된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추가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다스의 대주주인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를 맡으며 다스가 이상은 회장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다스의 김성우 사장이 이상은 회장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는 금요일 업로드될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김종백 씨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3개월째 되는 날 하도 그 회장님을 대하는 게 너무 조금 막대하니까. 네, 하니까 그 김성호 사장이 힘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고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식당에서 이제 잠깐 밖에 나와서 계시길래 아니 사장이 왜 자꾸 회장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깃방망이 맞을 뻔했죠. 아마 그 사무실에서는 일 못하면 재떨이가 날라와요. 이상은 회장은 카드가 없었죠, 그 처음에. 개인 카드 썼어요. 저기 그 LG 카드. 법인 카드 아니고요?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다스 직원들도 모조리 다 이상은 회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네요? 그거는 경주시민도 알고 있죠. 김종백 씨는 또한 투자자문회사 BBK 업무도 봤다고 합니다. BBK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지요. BBK 주가 조작 사건은 17대 대선 최대 이슈였는데요. 그때나 이제나 MB는 BBK와 자신은 무관하다 이렇게 못 박았지요. 하지만 다스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 김종백 씨는 BBK 대응 업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백 씨 발언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BBK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당시에는 회사에 팩스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1층에. 저는 3층에 있었고. 그러니까는 BBK 소리가 항상 팩스가 들어오면 저는 3층에서 그걸 가지러 갔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BBK 서류는 지금 시사인 보도가 나왔듯이 그 감사비서실의 일원으로서 제가 팩스 보냈어요. 한번 이제 보내라 가서 보냈는데 A를 보내야 되는데 B를 보낸 거예요. 실수를 했다.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누구한테요? 그 감사한테 받았는데 그러니까 감사가 전화를 받더니 막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욕을 또 먹었겠죠. 왜 이걸 보냈냐고. 감사한테 욕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누군지 뭐 뻔하시겠죠. 뭐. 감사실에 계실 때 혹시 청와대로 가서 직접 팩스 말고 직접 청와대로 가서 뭔가 뭐 운전을 해서
가끔씩 갔습니다. 청와대로? 예. 보고하러? 예, 안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 기차표라든지 뭐 비행기표를 직접 끊어줬죠. 제가. 본인이 그러니까 직접 운전해서 청와대에 가서 감사실팀에서 BBK 관련 보고를 청와대에 하는 거를 운전해서 가신 적이 있다? 그거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어쨌든 가신 적이 있다? 예. 지난 9월 군 사격장에서 발사된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병사의 비극 기억하시죠? 사건 초기 군 당국은 도비탄이 원인이었다. 즉 탄환이 바위처럼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나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했죠. 이어서 군 당국은 사격장에서 빗나간 탄, 즉 유탄으로 사고 원인을 정정했는데요. 당시 일각에서는 사격 훈련이 끝나고 남은 잔탄을 소비하려고 공중에 난사한 것이 사고의 원인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일관되게 당시 잔탄 사격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남는 실탄을 연발로 소비하는 잔탄 사격이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당시 사격부대 통제관의 진술을 확인했는데요. 당시 부대원 약 90명이 사격을 진행해 시간에 쫓겼고 총기 고장도 발생해서 잔탄이 생긴 이들에게 연발 사격을 지시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잔탄이 날아가서 이 병사의 머리를 맞췄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군 수사당국은 잔탄 사격이 진행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군 수사당국은 모든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당시 숨진 병사를 인솔했던 부대 간부들과 사격부대 간부들이 기소된 가운데 군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YTN 보도였습니다. 오늘 8개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지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12일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첫 만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핵화 이런 전제 조건으로 회담하지 않고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 당국자가 벌써 오늘이나 내일 태국 방콕에서 접촉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 대표단 4명이 어제 태국 방콕에 입국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현재 방콕을 방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외무성 산하의 최진 평화군축연구소 부소장이 지금 태국에 있다고 합니다. 최진 부소장과 조셉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이사회에서 만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의 본격적인 개정 협상이 내년 초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농산물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거듭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한국일보는 정부가 농산물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정부는 농촌경제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맡겼고, 이에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산물 추가 개방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이런 제목의 보고서에는 농산물 추가 개방 불가, 이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 때문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당초 농산물 추가 개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협상 과정에서 사용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농산물 개방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이용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 카드를 스스로 공개하고 농산물 추가 개방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한국일보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친박계 핵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을 상납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최경환 의원 검찰 조사에서 돈 받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실장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2014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돈을 상납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14년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은 이현수 기조실장을 시켜서 1억을 전달했는데요. 돈을 받은 최경환 부총리,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납 과정은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임시국회가 다음 주 토요일 만료되면 최경환 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사라집니다. 이상은 JTBC 보도였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정부는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지방세 감면 기한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감면하는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있었던 김현미 장관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이제 사각지대였던 민간 전월세 시장에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이 보장되고 연 5% 이내로 임대료 증액도 제한됩니다.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임대등록 의무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2020년 이후로 미뤄진 것입니다. 또한 내년까지로 예정돼 있던 임대등록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도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옥죄기보다는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시장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일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에히메현 이카타 원전 3호기의 가동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고등법원에서 원전 가동 중지 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등재판소는 원전에서 130km 떨어진 화산 구마모토현의 아소산이 분화할 경우 원전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전 재가동을 향해 나아가는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의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지난달 24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세월호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제1기 특조위를 이끌었던 이석태 전 위원장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로부터 조사를 위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 자체가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어서 얼마 전 박근혜 정부가 당시 세월호 청문회에 나가는 공무원들에게도 증언에 대한 은밀한 사전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건 좀 충격이었다, 이렇게 밝혔네요.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세월호 1기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상임위원을 맡았던 박종훈 변호사는 특조위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라인과 교감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에서는 8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만든 다음에 기간은 기간대로 일을 이후부터 계산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정말 대단히 악의적인 거라고. 특히 2015년 1월 달에 김재원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고는 프레임으로 몰고 갔거든요. 그렇죠. 세금 도둑이라고 했죠. 그 이후부터 이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만 해도 파견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뭐 방해하거나 그거보다는 빨리 설립하게 해주고 자기네는 이제 빠지려고 했던 건데 그 말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협조가 안 되고 심지어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공무원들 다 그냥
원전복귀 시켜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직원도 없고 그냥 임시 공간만 덩그러니 있는 상황에서 학년문화 안전이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거거든요. 김용민 파일. 김성태 의원, 작년 11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을 때 이 당은 해체되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해체돼야 한다. 네. 상당히 강경한, 지금까지 제가 들어봤던 말 중에 가장 강경한 수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정당이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은 적당하게 당 간판 내리고 새로운 간판 갖다 붙이고 또 새로운 인물 당대표 앉히면은 또 새롭게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나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정도의 몸부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 보수 정당이 용서를 구하기는 촛불 집회 현장에 나가서 한중합 편성 채널과 인터뷰를 했던 김 의원. 협력과 이 무능의 주체들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또 정의를 흑대시킨 이 엄중한 책임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이 현장에서 또다시 느꼈습니다. 이 썸남 분노의 현장에서 이 못난 집권당이 뭘 해야 할 건지. 하지만 도피하지 말고 스스로 새누리당의 문을 닫자고도 주장. 너무나 암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보수의 가치는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내리고 흔적도 없이 우리 자신이 사라지고 저는 이 당이 해체되어질 때까지는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이름만 바꿨다는 비판을 듣고 있던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면서 보수 대결집을 위해서는 오늘 13명의 자유한국당 입당위원들은 오로지 보수 대통합을 통한 보수 혁신과 아울러 좌파 집권을 막아내기 위한 그 일념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나오실 때와 지금 들어가실 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상황이. 탈당할 때와 들어가실 때와 달라진 상황이 뭐가 있나요? 할 말이 없어서인 듯 고정 출연하는 TBS에 나가 고충을 토로. 저 딸이나 아들 아직도 제대로 아빠 쳐다보지 못하는 그 못난 애비가 됐죠. 이에 대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마디. 김성태 의원님, 국민들이 우습습니까? 탈당 소동 1년 뒤 그 당의 원내대표가 돼서 내뱉은 일성. 그동안의 아픔, 상처, 뜨거운 용광 내에 전부 다 집어넣고 이 김성태가 대여 투쟁력 강화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천지개벽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엔진 지금 다운로드.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대장사랑 두 번째 헌정 제품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을 저희가 바라보면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래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종시와 퀴즈 시간 마련했습니다. 호주의 캔버라,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등 해외 사례들처럼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 수도의 완성을 위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매일 한 문제씩 세종시에 관한 퀴즈를 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정답자 중에 총 4분을 뽑아서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의견 남겨주시는 방법과 같습니다. 샵 1035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SBS 고릴라 무료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처음 발표된 해는 어느 해일까? 이게 질문이고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2001년, 2번 2002년, 3번 2003년, 4번 2004년이고요. 이러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SG 워너비가 데뷔한 해고요. 허재 감독의 농구 선수 은퇴 해입니다. 더 어려운가요? 힌트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할 수 없죠. 그럼 뭐. 이런 건 어때요? 네. 전 참 집을 옮겨서 이사 가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이사 가는 거, 예. 이사 가는 거. 예. 총선이 있던 해기도 합니다. 예.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7대 총선이 있었던 해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기 다시 드리면 1번 2001년, 2번 2002년, 3번 2003년, 4번 2004년입니다. 정답자 4분을 골라서 저희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SBS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개진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주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되지 않으면 법꾸라지를 빼주는 거지요. 꼭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 7478번 쓰시는 분, 최근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 거의 기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의 의중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거의 무감각으로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영장이 집행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범죄 사실이 소명됐기 때문에 기각이다.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고 있어서 저 역시도 7478번 쓰시는 분과 함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현숙님, 작년에 촛불을 들러 서울에 올라가느라 고생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 때문에 또 촛불이라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됐는데 우병우 전 수석은 매번 이렇게 피해 나가는 걸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우병우 전 수석이 좀 더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2385번 쓰시는 분, 혐의가 분명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 구속을 2번이나 피해간 것은 아직도 어딘가에 우병우 전 수석의 뒤를 봐주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번에는 꼭 영장이 발부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오늘 김용민 파일 주인공이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독단을 막아내는 전사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사과 없이는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볼까요? 지금 지난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 철저하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싱당했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밀실야합에 의해 가지고 서로 뒷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진정한 협력과 협조를 당부하고 요청을 해야지.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복당파의 홍준표 대표 지원에 따라서 당선됐죠. 양측의 연대는 친박근혜계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친홍준표 세력과 복당파가 당의 신주류로 등장하는 양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양측의 결속력이 탄탄하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장은 홍준표 대표 지지를 받았지만 김무성계로 불리며 사실상 김무성 의원과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유철 의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죠. 원유철 의원은 사업가들에게서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원유철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을 잘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 보좌관 측에 돈이 흘러갔다고 하는데 수감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죠. 지난주 금요일 경향신문은 당시 주성영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는 현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이를 부인해오던 박주원 최고위원이 사실상 자료 제공자가 자신임을 실토했습니다.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박주원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2003년이죠. 현대비자금 사건을 내사하고 수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 중에 아마 여러 장을 제가 드렸던 기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DJ 비자금이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없고요. 아마 측근들이 받았던 그런 비자금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몽원 회장님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박주원 최고위원은 2005년까지 대검찰청 정보관으로 재직했는데요. 들으신 대로 2003년 당시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을 내사하면서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박주원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원 사퇴와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방침을 결정했는데요. 박주원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서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밝히며 징계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MBC PD 수첩 제작진은 광우병 관련 보도를 내보낸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죠. 이 사건은 2011년 무죄가 확정됐는데요. 그런데 당시 기소를 진행한 검찰 수사팀에게 대검찰청의 수뇌부가 기소하지 않아도 되니 일단 제작진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네요. PD수첩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 관계자가 경향신문에 밝힌 내용입니다. 실제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강제 수사는 당시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고 있던 임수빈 검사가 2009년 검찰을 떠난 이후 실행됐습니다. 당시 임수빈 팀장은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죠.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세종시의 원래 모델인 행정수도 개회관이 나온 해를 마치는 퀴즈. 정답은 4번 2004년이었습니다. 구속은 당사자에게 괴로운 일이지만 법정일을 보자면 아름다운 측면도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판가름됩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걸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